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카티아 스케치 3D 실루엣 모서리 프로젝트 투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3D 요소 교차 투영에 이어서 투영 세 번째 시간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3개의 도형을 그려놨습니다. 첫 번째는 사각형 블록이고요. 가운데는 속이 비어있는 파이프입니다. 세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엘보인데요. 마찬가지로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편을 보시면 면 플레인 하나가 있는데요. 이 면에 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3D 실루엣 모서리 프로젝트가 어떤 건지는 알고 시작해야 되겠죠. 3D 모서리 투영은 형체를 그림자처럼 앞에 있는 이런 면에 비춰서 투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직접 해보겠습니다. 작업은 본문 2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면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케치 상태로 들어가게 되죠. 위쪽을 보시면 제가 투영 메뉴를 밖으로 빼놨습니다. 이번에 작업할 것은 세 번째 아이콘 3D 실루엣 모서리 프로젝트입니다. 아이콘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투영이기 때문에 아이소뷰로 바꿔서 화면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사각형 블럭의 정면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그랬더니 오류 메시지가 뜨네요. 스케치 평면에 실루엣 모서리 프로젝션 실패, 선택된 서피스를 프로젝트 할 수 없음 이라고 나오죠. 간단히 정리하면 이 작업을 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측면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이 뜨죠. 작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각형 블록은 지금 보셨던 실루엣 모서리 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이 원통 있죠? 파이프 원통은 할 수 있을까요? 파이프 원통의 바깥쪽 면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했더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줄의 선이 보이죠? 투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에러 메시지가 떴죠? 실루엣.1이라고 되어 있고 이 작업은 알고리즘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디자인을 다시 고려해야 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깥쪽에서 불빛을 비춰서 그림자가 이 면에 투영되게 하는 원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실제와 약간 틀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해도 됩니다.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안쪽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원통 파이프의 안쪽이죠?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까와 똑같이 메시지가 뜨고 안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투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런데 뭔가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죠? 바로 위쪽과 아래쪽의 선입니다.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선은 3D 요소 프로젝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 아이콘입니다. 첫 번째 아이콘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파이프의 윗면이 있죠? 그 면을 클릭합니다. 그랬더니 위쪽에 선이 하나 생겼죠? 밑으로 내려가서 아래쪽 면도 클릭해 보겠습니다. 평평한 면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클릭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엘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지금 3D 요소 프로젝트가 선택되어 있죠?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해서 선택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엘보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실루엣 모서리 투영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가운데에 있는 이 파이프처럼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원통은 똑같이 투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위쪽에 내부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선이 생기면서 창이 하나 뜨죠? 아까와 똑같습니다.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는 위쪽에 외부를 클릭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젠 세로 부분 바깥쪽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내부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아이소뷰로 바꿔놓고요. 화면을 조정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투영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면은 3D 요소 프로젝트를 이용해야 됩니다.
3D 요소 프로젝트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확대를 시켜서 면을 클릭해 줍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선이 생겼죠? 아래쪽 면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면 평평한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선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작업을 했는데요. 이제 하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3D 요소 프로젝트를 꺼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 보라색 부분입니다. 이 보라색 부분을 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실루엣 모서리 투영입니다. 먼저 바깥쪽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류 메시지가 뜨는데 스케치 평면에 실루엣 모서리 프로젝션 실패, 선택된 서피스를 프로젝트 할 수 없음이라고 나오죠. 어디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사각형을 할 때와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형상들은 투영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올라가서 선택되어 있는 실루엣 모서리 프로젝트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해서 선택 명령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안 되는 부분들은 그냥 하나씩 그려야 될까요? 아니면 투영이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창은 솔리드 창입니다. 덩어리라고 하죠. 솔리드 덩어리 창인데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서피스로 넘어가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해당하는 부분들을 그려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서피스로 넘어가서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서피스에서는 어떻게 작업하는지 보실 수 있게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케치에서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투영되어 있는 선들을 볼 수 있죠? 바탕화면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해 보겠습니다. 투영선이 하얀색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보 부분에서 곡면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소뷰로 바꿔놓겠습니다. 그리고 서피스 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시작을 클릭하고 형상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보시게 되면 Generative Shape Design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줄여서 앞글자만 따서 GSD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GSD라고 많이 발음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GSD를 클릭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메뉴가 바뀌었죠? 메뉴가 조금 전에 있었던 일반 솔리드 메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피스 디자인 메뉴로 바뀌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추출과 교차 두 개의 기능을 사용할 건데요. 오른쪽 부분에 있습니다. 오른쪽 부분에 보시게 되면 아랫부분에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둥글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화살표를 클릭하시게 되면 중간 부분에 추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을 위쪽으로 옮겨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출 정의에서 보시게 되면 전파 유형에 전파 없음이 있고요. 클릭을 하게 되면 점 연속성, 접점 연속성, 곡률 연속성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전파 없음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출할 요소를 선택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이 파란색 부분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엘보의 곡면 부분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곡면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색깔이 바뀌었죠? 이 상황에서 속면 내부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면 구슬 주머니 같이 생긴 게 있죠? 그것을 한번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창이 하나 떴습니다. 이 상태에서 화면을 살짝 회전시켜서 내부를 볼 수 있게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곡면의 내부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겠습니다. 됐죠? 보시면 안쪽까지 선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닫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취소를 클릭합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랗게 선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쪽도 살펴볼까요? 안쪽도 살펴보니까 노랗게 보이죠?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것은 서피스 드로잉의 특징입니다. 지금 서피스 상태로 위쪽에 도면이 그려진 것입니다. 다음은 교차 작업을 할 건데요. 교차 작업은 위쪽에 있는 아이콘을 사용할 겁니다. 위쪽에 보시게 되면 이게 교차 아이콘인데요.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메뉴창을 위쪽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교차 창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요소와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요소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에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 하면요. 먼저
좌표계에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는 면을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면을 중심으로 교차선을 뽑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좌표계의 세로면, 정면 쪽이죠? 세로면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차할 요소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교차할 요소로 어떤 것이냐 하면 조금 전에 추출했었던 내용이죠. 노란색 부분을 클릭하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 그리고 확인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확인, 그리고 한 번 더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소를 눌러주겠습니다. 한 번 더 취소를 눌러주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요. 화면을 좀 더 확대시켜 볼까요?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속에 선이 생긴 걸 볼 수 있죠? 이런 선을 이용해서 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피스 작업을 다 끝냈기 때문에 다시 솔리드 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클릭하고 파트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메뉴들이 다시 파트 디자인, 즉 솔리드 디자인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작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작업했었던 것이 스케치 13번입니다. 스케치 13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밑줄이 지오메트리 세트에 그어져 있죠? 이럴 경우에 다시 본문 2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작업 오브젝트에서 정의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스케치 13을 더블 클릭합니다. 화면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약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소 뷰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앞서 만들어 두었던 투영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상황에서 다시 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투영은 조금 전에 했었던 실루엣 모서리 투영으로 할 수 없고 첫 번째 3D 요소 프로젝트로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아이콘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만들어 두었던 선들 있죠? 그 선들을 하나씩 클릭해 보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선도 클릭하고 또 마찬가지로 안쪽에 있는 선을 클릭하고 바깥쪽 선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가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케치에서 나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투영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작업했었던 서피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서피스 내용들은 숨기면 됩니다. 왼쪽 트리로 가셔서 교차 부분도 마우스로 선택하셔서 숨기기를 클릭합니다. 추출도 똑같이 선택을 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숨기기 표시를 클릭합니다. 추출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마우스로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숨기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서피스들이 완벽하게 숨겨지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아이소 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투영을 완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